안녕하세요.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어머님께 효자 남편 돌려드린 30대 여성입니다. 남사스러워서 어디 다른 데다 말도 못하고 여기에 왔어요. 3살 연상의 남편과는 아는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기업에 종사한 지 5년 차였고 남편은 석박사를 마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해 공기업 근무 4년 차였지요. 근무하는 곳은 달랐어도 전공한 분야가 비슷해서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그래서 자연스레 금방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사귄 지 1년이 넘었을 때 남편이 홀어머니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계기는 조금 망신스럽지만 까놓고 이야기해서 저나 남편이나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고 알만한 건 아는 나이였는데 도통 자기 집에 저를 들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남편 집에 가고 싶어 환장을 했던 게 아니라 남편이 주말엔 또 주말대로 바쁘고 그래서 데이트도 자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혹시 유부남인가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자꾸 들대요. 그래서 점점 더 남편 집에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루는 술도 안 먹은 맨정신으로 남편에게 집 좀 보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남편이 꽤나 난처해하더니 사실은 어머니랑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남편이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못 믿겠다. 직접 내 눈으로 봐야겠다고 우겼지요. 그러자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머님은 외출 중이셔서 뵙지는 못했지만 집만 딱 훑어봐도 남편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남편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남편에게 어머니랑 둘이 사는 걸 왜 말하지 않았냐 물으니 그냥 요즘 누가 홀어머니랑 사는 남자를 좋아하겠냐며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을 못했답니다. 그때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고 내가 이 남자한테 그렇게 믿음을 못 줬나 싶어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한창 남편과 저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꽃필 때였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는 괜찮다. 홀어머니가 무슨 죄도 아니고 다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얼굴도 금세 화색을 띠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제가 제 발등을 도끼로 찍는 일이 될 줄 그땐 몰랐네요. 이후로 남편은 데이트 도중에 맛집이나 경치 좋은 곳에 가게 되면 그렇게 어머님 생각이 난다 소리를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전에도 생각은 났을 텐데 제 앞이라 말만 안 했던 거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난주 주말에 저랑 강릉에 가서 데이트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머님을 모시고 똑같은 코스를 가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엔 남편이 바빠서 데이트를 잘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부남인가 의심을 했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때도 이런 생활 패턴으로 지내고 있던 거예요. 한 주는 저랑, 한 주는 어머님과. 그런데 이게 제 눈에는 되게 살가워 보였어요. 저도 위로 2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저희 오빠는 부모님한테 굉장히 무뚝뚝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한테 하는 게 되게 자상해 보였고 결혼하면 저한테도 그렇게 잘해주겠구나 싶어서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한 반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저처럼 소박하고 마음 넓은 여자와 함께라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소박하다는 말이 저에게 돈을 많이 안 써도 될 것 같다. 마음 넓다는 말이 홀어머니한테 몰래 들이든 이해해줄 것 같다. 라는 뜻인 건 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하고 퍼부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몇 거풀로 씌어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멍청한 프로포즈에 좋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30 중반이 되어갔으니 조급했던 제 마음도 결혼이란 결정을 내리게 만든 원인 중 하나였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게 남편이 어머님과 지내는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집 자체가 어머님 명의였고 대출 같은 건 없어서 관리비에 보험료에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1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남편이 먼저 말하기를 대학원까지 어쨌든 어머님 덕분에 마칠 수 있었으니 이건 자기가 해야 할 도리랍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드려야 하냐니까 그래도 다행히 그건 아니래요. 자기가 결혼해서 나가면 어머님이 그 집을 팔고 작은 데로 이사를 하실 거고
그 차액으로 생활을 하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래도 계획이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지요. 문제는 상황이 그렇다 보니 결혼을 하면서 시댁 일하고 해봤자 어머님이지만 뭐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모아둔 돈도 저보다 2천만 원 적었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부모님이 5천만 원을 더해주시면서 졸지에 제가 7천을 더 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결혼식 당일날 축의금으로 들어온 600만 원을 저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저희 사이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남편이 먼저 어머님이 주신 600만 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음이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니까 그냥 어머님한테 큰돈을 받았더니 아들로서 죄송스럽다나요. 좀 황당해서 나는 5천만 원을 받아왔는데 그럼 나는 뭐 석고대죄라도 해야 하나 하고 뼈있는 농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건 아니라며 말끝을 흐리더니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주신 600만 원으로 어머님 핸드백이라도 하나 사드리면 어떻겠냐대요. 웬 핸드백이냐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저더러 예단 같은 것도 안 했지 않냐면서 그땐 저도 좀 짜증이 나서 내가 돈을 그렇게 해왔는데 예단까지 해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대화도 나눴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따지듯 말을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이제 자기가 벌어오는 돈은 평생 저를 위해 쓸 텐데 그거 핸드백 하나 사드리자는 말이 제가 이렇게 짜증을 낼 일인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친정어머니도 사드리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장모님은 볼 때마다 핸드백 다른 거 들고 계시던데 꼭 해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황당하던지 제가 그러면 어머님은 뭐 비닐봉지 들고 다니시냐고 받아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원래 안 이러잖아 이러는데 진짜 화딱지가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일단 두 분 다 핸드백은 안 사드렸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어서 친정도움 받고 대출도 받은 상황에 무슨 기분 내기냐고 참으라 했어요. 하지만 이후로 제가 감당해야 할 사람은 어머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편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자체도 제 고민거리가 되었지요.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어머님은 저에게 크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라시는 것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저 둘이서 좋으면 그만이다. 나는 신경 쓰지 마라 소리를 입버릇처럼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머님 복이 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식을 올리고 나니까 하나둘씩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아지시대요. 시작은 어머님이 이사를 하시면서였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살던 집은 20평대 후반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나오고 어머님이 집을 파셨습니다. 그리고는 15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 집을 계약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만 보면 모두 사야 되고 모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사달라는 소리였는데 참 난처하대요. 한편 그 무렵 저희 친정오빠도 애가 태어나면서 집을 이사하게 되었는데 저더러 김치냉장고랑 TV랑 혹시 필요하냐고 묻대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준다고요. 그때 불현듯 어머님 생각이 났고 그래서 달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어머님이 쓰시던 김치냉장고는 15년 가까이 된 제품이었던데 반해 친정오빠가 준다는 건 산지 3년 남짓밖에 안 된 새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어머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어차피 주말에 짐 싸는 것도 도와드릴 겸 댁에 가기로 했던 상황이라 그때 말씀드리려고 기다렸지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또 이거 봐라 뭐가 있어야 한다. 저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친정오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치냉장고랑 TV는 제가 가져다 드리겠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신더러 저희 친정 식구가 쓰던 걸 얻어쓰란 소리냐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날카롭게 하시는지 민망하더라고요.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무조건 싫으시답니다. 새로 이사 가는데 재수없게 남이 쓰던 걸 쓰라 그러냐면서 제 눈엔 당신이 뭐 거지로 보이냐고 그래요.
혼자 사는 시애미한테는 아무거나 갖다 줘도 얼싸 좋다 할 줄 알았냐면서 어머님이 어찌나 노여워하시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더러 한다는 말이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거니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짧다니 짧긴 뭐가 짧다는 건지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얼른 어머님한테 죄송하다 그러라며 강제로 제 머리를 막 숙이려 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도 불쾌해서 이러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어머님도 싫으면 그냥 싫다 하시면 되지. 말씀 그렇게 날카롭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는 죄송하다 짧게 인사하고 먼저 어머님 댁에서 나왔습니다. 남편더러 나는 먼저 집에 가야겠다고 당신은 알아서 하라고 했지요. 솔직히 구차한 말이지만 저는 남편이 저를 따라와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홀씨어머니의 힘이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더군요. 어머님 혼자 어떻게 저렇게 두고 가냐며 자기는 하루 자고 올라온다는 남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튿날 늦은 오후나 돼서야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할 말이 있다면서 이야기 좀 하자대요. 저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지라 대화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 어디 피할 데가 있어야지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저더러 왜 이렇게 돈 쓰는데 인색하게 구냐고 물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고. 결혼하면서 친정에 손 벌려 대출받아 우리가 지금 갚을 돈이 얼만 줄 알긴 하냐고 제가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결혼식 하기가 무섭게 왜 이렇게 돈을 못 써 안달이냐고 따졌어요. 당신은 무슨 핸드백 타령을 하지 않나.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 결혼할 때 겨우 600 주셔놓고 당신 이사한다고 뭐를 어떻게 해달라고 저러시는 거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어머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래요. 결혼하기 전이었으면 아들인 자기가 다 해드렸을 것들인데 이젠 제 눈치를 봐야 하니 어머님도 얼마나 고역이겠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아들 장가를 왜 보내셨냐고 옆에 끼고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야지 하고는 빽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한 게 맞고 아내한테 상의하고 돈 쓰는 게 맞지 결혼 전처럼 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하냐고 제가 연신 맞는 말만 해댔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편도 좀 주춤하더니 일단 알겠다고 하대요. 자기는 제가 친정에도 살갑고 이래저래 잘하니까 어머님한테도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때 속으로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결혼을 하자고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 한바탕 소동 이후로 어머님 이사하시는데 100만 원 딱 보태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드렸어요. 100만 원도 솔직히 제 마음 편하자고 해드린 거지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린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로 어머님한테 찾아가고 뭐 챙겨드리고 그러는 건 남편더러 당신 용돈으로 하든 어쩌든 알아서 하라 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 돈 관리도 따로 하게 되었고요. 이 모든 일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벌어졌습니다.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마음 같아서 물리고 싶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주변 사람들 눈도 신경 쓰이고 이혼이 말처럼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하고 그럭저럭 다시 괜찮게 지냈어요. 안 좋은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고 그랬지요. 어머님과의 사이도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이 지냈습니다. 다만 그 벌은 못 버리시고 저만 보면 앓는 소리 하시면서 뭘 그렇게 사달라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대출 갚기 전에는 못 해드린다 했지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던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건강검진 때문에 겸사겸사 저희 집에 오신 날이었지요. 검사를 마치고 셋이서 늦은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동네 매운탕집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던 도중 남편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대요. 조만간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랑 한번 상의한 적도 없던 일이라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왜 때려치냐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서에 일머리도 없고 멍청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회사를 나가서 창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나서 지금 사장 소리 듣고 다닌다고요. 그런 사람도 하는데
자기라고 못할 게 있겠냐며 저더러 좀 도와달라나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업은 아무나 하냐고 그냥 회사 생활이나 열심히 하라 했어요. 솔직히 저희 남편이 시키는 일은 잘해도 알아서 찾아서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지 말고 자기 한번 믿어보랍니다. 어머님은 앞에서 당신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두고 보자 하는 눈으로 저를 째려보고 계시지,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사업 타령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남편더러 사업 아이템은 생각해놨냐, 자본은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인 책방을 하겠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초기 자본금으로 1억이 필요하대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얼마나 모아놨냐니까 우물쭈물 하더니 천 어쩌고 그러는데, 저희 남편이 한 달 실수령액이 450 가까이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중에서 공동생활비로 100만 원을 내놓고요. 대출이자는 남편이 40, 제가 20씩 내고 있어요. 집을 구할 때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래도 300 가까이가 남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길래 2천밖에 못 모았다는 건지 황당하더군요. 그리고 당연히 제 의심은 어머님한테로 향했습니다. 나 몰래 어지간히 퍼날랐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대번에 남편이 얼마를 모았건 어쨌건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냐며 잔소리를 하시대요. 옛날 같으면 남편이 사업한다고 하면 친정어머니 머리를 팔아서라도 돈을 구해오는 게 마누라의 도리였다면서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에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제가 정 그러면 어머님이 어머님 머리 팔아다가 이 사람 사업자금 대주시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일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서 저더러 돈 몇 푼 더 해온 걸로 유세 떨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그동안 저랑 남편이랑 금전적인 이유로 싸웠던 일들을 죄다 나열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이 어머님께 그동안 저와 있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다 일러 바쳤던 거지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제가 당신한테 선물도 안 하고 용돈도 안 드리고 하니까 남편한테 제 흉을 보신 거고, 한마디로 모자지간이 저 하나를 놓고 어지간히 씹고 뜯었던 모양이 돼요. 기분이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소름이 다 끼치더라니까요. 정말 입이 떡 벌어져서 말이 안 나왔네요. 남편은 그제서야 저한테 따로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불러내더니 되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하고 아들인 자기가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냐. 그렇다 보니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상대를 해드렸는데 자기가 말하다가 실수로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렇대요. 어머님이 저렇게 마음에 담아두실 줄 몰랐다면서 자기가 미안하다는데 그딴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지요. 대꾸하기도 싫어서 남편한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쫓아나오시더니 지금도 이것 보라고, 당신 아들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저한테 애걸복걸을 해야 하냐며 남편더러 저한테 사과하지 말라고 악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님이 저보다 윗사람이라지만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남편더러 남 먼저 가겠다 했어요. 어머님 저러시는 거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번에도 저더러 먼저 가랍니다. 결혼 초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남편은 어머님을 저렇게 혼자 두고 못 간다며 저더러 먼저 가라고 했어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지요. 이 남자는 안 변하겠구나.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늦은 오후가 돼서야 올라온 남편은 저더러 사업 이야기는 생각해봤냐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1억을 해주면 나한테 갚을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부 사이에 갚고 말고 그런 게 어딨냐면서 대신 자기가 대박이 나면 저는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건데 좋지 않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그러면 평수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어머니도 모시고 오면 되겠다나요? 꼴 같지도 않아서 제가 됐다 그랬습니다. 1억 해줄 생각도 없고 어머님을 모시고 오긴 어딜 모시고 오냐고. 그 말에 남편도 발끈해서는 자기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어머님 정도는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데, 아니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김칫국을 처먹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고민 끝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을 납득시키는 건 정말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게 된 만큼 그간 어머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던 것뿐이라며 저도 부모가 있으면서 어쩜 그러냐고 원망을 쏟아냈지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1순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더 마음 넓고 이해심 깊은 여자를 만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저더러 매정하고 못돼 처먹은 X라고 어찌나 욕을 하시던지 그나마 남편한테 남은 정도 다 털게 해주시대요. 금전적인 부분은 비교적 원만하게 남편과 합의를 받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어머님은 지금쯤 다시 당신 품으로 돌아온 아들 때문에 행복하실까요? 남편도 더는 저를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만큼 효도를 할 수 있으니 기쁠 거예요. 그렇지요? 저도 제 행복을 찾아서 다시 한번 떠나보렵니다.